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좋은 책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예요. 은유, 작가 이름이 은유가 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아시죠? 바로 82년생 김지영, 기억나시죠? 아마 읽은 분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 제 기억으로는 영화로 나왔던 것으로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영화도 못 봤고 책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역시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지영, 이 이름이 바로 작가의 본명입니다. 본명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 상담소의 본명은 김지영인데 이번에 이제 필명이 바로 이제 은유가 되는 은유. 은유하게 되면요, 우리가 되게 국어 문법에서 은유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죠. 은유법. 그래서 은유법에서 끝자를 싹 빼버리니까 은유가 나와요. 참 필명이 이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명이 은유가 됩니다. 은유. 은유로 알려진 작가예요.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 회사에 근무할 적에 이 회사에서 글 쓰는 업무를 많이 맡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책은 몇 권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글을 쓰다가 따로 이 글쓰기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교실을 10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인들을 대상으로 들어온 질문글이나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인데요.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A부터 G까지 모든 흐름을 충분히 공정으로 다 풀어주고 아주 이 내용이 술술 읽히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도 글쓰기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아주 솔직 담백하게 잘 풀어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카페에 이제 북치는 소년에 짧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궁금하다면 A4 용지로 13쪽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개인 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정리한 내용을 다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바로 자, 적자생존 단어 아시죠? 적자생존. 아마 그 찰스 다윈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종의 기원에서 바로 진화론에서 이제 적자생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적자생존 단어를 보시면서 저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자생존이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변화한다. 환경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데요. 환경에 적응이죠. 자, 환경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전 속도가 빠른지 10년 만에 바뀔 이 과학적인 문명이 단 1년 만에 다 바뀌고 또 남습니다. 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 읽기다. 사실 제가 책 읽기를 시작한 것은 이 빠른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요.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래서 책을 읽게 됐는데 지금은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제 인생 평생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책 읽기가요.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환경 변화에 이 보는 눈이 꽤 넓어졌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바로 적자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의미를 달리 말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적자 생존이란 적는 자가, 적는 사람이 생존한대요. 예. 적는 사람. 예.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죠? 책 읽기가 아니고 바로 쓰는 것을 말해요. 글쓰기다. 쓰는 것이다. 예. 멋진 말입니다. 적는 자가 생존한다. 예. 여러분들 이걸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예. 저도 책 읽기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베테랑입니다. 예. 그런데 쓰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책 읽기만큼은 따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요, 쓰는 연습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 둘 다 갖추는 것은 앞으로 살다 보면요, 인생의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부 있죠? 공부. 자, 볼까요? 합격 전과 합격 후로 나눠봅니다. 자, 합격 전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이다. 여러분 수험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8월, 9월, 10월 석 달 반 남았습니다. 석 달 반. 석 달 열흘 남았죠. 자, 이 기간 동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책 읽기를 합니다. 뭐죠?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를 많이 회로수 늘릴수록 합격은 가까워지는데요. 유의할 점은요, 책만 읽었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책은 많이 읽었는데 무엇보다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쓰는 것. 이때 쓰는 것은 뭘 말하죠? 바로 정리. 여러분이 쓰면서 나름대로 나만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각 과목별로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리가 된 사람들은 실력이 탄탄합니다. 그러나 정리가 전혀 안 되었다. 나는 책 읽는 것 빼고는 도무지 내가 정리한 게 없어. 이 정리란 거는요, 직접 내가 쓰면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은 전부터 워드를 쳤어요. 예. 워드를 쳐서 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만의 정리, 근거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가 된 사람은요, 상당한 실력입니다. 예.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튼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9월, 10월 되면 정말 애를 먹습니다. 왜?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데 정리가 안 되었다면 난감해지거든요. 자기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7월, 8월, 9월까지는 공부를 하시면서 나만의 정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자, 성이 박씨예요, 박. 당시의 나이가 38, 38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꽤 잘했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찾아러 옵니다. 질문하러 오는데 그 질문이 항상 책을 들고 와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항상 저한테 올 때마다 공부하는 방법. 교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항상 방법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 이분은요, 공부하는 방법을 중시하더라. 그러다가 8월 초입니다. 8월 초에 저를 찾아왔어요. 학원에 찾아와서 갑자기 저한테 전심을 대접하겠대요. 전심을.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은 끌려갔습니다. 꼭 대접을 하고 싶다면서. 그러면서 그 어느 한정식 세트 매니저에 가서 정식을 잘 얻어먹었는데 전심을 다 먹은 다음에 정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갑자기 가방에서 자료를 꺼집어내요. A4 용지. 그러니까 A4 용지에다가 이분은요, 평소에 공부했던 전과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일종의 서브노트죠.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과연 정리가 잘 됐는지 저보고 좀 살펴봐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노트를 보고 정리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민법, 결혼, 공법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분량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서브 노트를 만들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과목당 아마 100페이지 안팎이 될 겁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질 겁니다. 또는 50페이지도 넘어가겠죠. 근데 이 친구는 기가 막혀요. 네. 민계공 그 엄청난 과목을 불과 A4 용지 10장. 야,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A4 용지 10장 갖고 정리를 끝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빠진 게 없어요. 10장 안에. 네. 멋지게 정리했더라고요. 다만 보통 이 한 컴 워드를 치게 되면 기본 서체가 글씨가 포인트가 10컷이잖아요. 근데 글씨가 아마 7인지 8인지 글씨가 굉장히 작다고요. 깨알 같은 글씨. 작은 글씨로 A4를 빼곡히 메꿨는데요. 그걸 학교론이 10장이 안 넘어가요. 한 8장, 9장 정도.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과목을 10장을 안 넘기고 정리를 마치더라. 그런데 학교로 내용 보니까 빠진 게 하나도 없어. 암기법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정리를 잘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서브노트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목이 있죠. 뭐 중개법, 공시법, 세법 얘는요 4장밖에 안 돼. 분량이 작아요. 야, 그러면 분량 많은 과목 민계공을 10장 안에 끝냈다는 것은 눈만 착 감으면 다 떠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정리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숨이 헉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시험 쳐도 학교 간다.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쓰는 것이 힘입니다. 정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책만 읽지 마시고 이 마무리는요 나만의 이 정리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완벽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다음에 또 자격증을 장롱에 처박아두면 안 되겠죠. 사무실 실무를 해야 됩니다. 실무 하시더라도 여전히 책 읽게 해야 됩니다. 왜? 환경에 적응하려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실무에 도움되는 책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경매, 토지, 상가, 시장 흐름, 또는 개발이다. 도시 개발. 예. 또는 이제 이외에도 각종 재테크라든지, 또는 협상, 화술, 또는 성공 마인드 굉장히 많습니다. 꾸준히 책 읽하시면서 환경 변화에 신경을 쓰시면서 역시 쓰는 거는 뭡니까? 쓰는 거. 여러분이 실무하게 되면 또 필수적으로 블로그 해야 되겠죠. 블로그 하게 되면요. 뭐 직방이다, 다방이다, 또는 한방이다 이런 쪽에 광고가 나면요. 블로그 광고가 또 먹히거든요. 이 블로그는요. 광고비가 10원도 안 들어가. 근데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매물 올릴 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매물이나 또는 뭐 좋은 정보 같은 거 블로그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요.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지? 글쓰기도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 읽기와 쓰는 것은 언제까지? 평생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면서 합격하시더라도 책 읽기와 쓰는 연습은요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보겠는데요. 그러면 요약집 먼저 보고 문제집을 보도록 할게요. 요약집. 요약집은요. 요약집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차트 2장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여기서는요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한 문제야.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면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왜? 상급 문제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중하급 문제. 어떤 문제도 어렵게 내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그러면 이제 경기 변동하게 되면요. 큰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장을 넘겨져요. 38페이지 보시면 3번 목차 있죠. 부동산 경기 특징. 얘가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목차 6번 있죠. 경기 국면상의 특징. 그래서 6번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해서 요 시장 형태가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40페이지. 자, 목차 02번. 거미 집 이론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변동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의 특징, 다음에는 경기 국면, 다음에는 거미 집 이론. 요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자, 네모번 부동산 경기 보시면 1번 의 폐사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2번 형태를 보게 되면 자, 걸어 1번, 2번 넘어갑니다. 3번, 4번이 지문 나와요. 3번 계절적 변동은요. 자, 괄호 보시면 자, 하나만 밑줄입니다. 봄, 가을철에 이사철 등 밑줄. 얘가 바로 계절적 변동이 되고 또 예를 들면요. 대학가의 하수천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계절적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괄호 4번 무작위적 변동은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이죠. 뜻하지 않는 사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굵은 단어만 밑줄 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밑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죠. 거기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발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목차 3번 부동산 경기 특징은요. 그러면 1번 밑줄 하세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 2배 정도 길다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다. 한마디로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불규칙적이죠. 그러시면 규칙적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밑줄입니다. 진폭이 크다. 정점은 높고 저점은 깊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지역적, 개별적 밑줄. 그러니까 지역적, 개별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요. 처음부터 전국적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지역적이고 개별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내려가죠. 자, 일반 경기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러면 2번, 3번, 4번 세 개를 묶어주세요. 2번, 3번, 4번이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번은 뭐냐? 동시순환적.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동시로 일치, 같이 움직인대요. 얘가 뭡니까? 맨 끝에 괄호 밑줄입니다.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자, 일반 경기와 일치, 동시순환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후순환적은요. 괄호 밑줄 하세요. 전체 경기 밑줄. 부동산 전체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1년 반쯤 뒤늦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3번요. 역순환적이면 괄호 밑줄 하세요. 주거용 건축 경기 밑줄.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거꾸로 역순환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차 5번 내려가요. 경기의 측정 지표 1번, 2번, 3번까지 나옵니다. 자, 1번요. 수요 측면은요. 대표 단어가 뭐지? 거래량 밑줄. 거래량이 는다는 게 경기가 좋다는 말이 되겠고요. 수요 측면입니다. 다음에 2번. 공급 측면은요. 건축량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쓸까요?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가 바로 건축량입니다. 건축량은 공급을 움직입니다. 건축량이 증가될수록 경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 가격입니다. 자, 가격은요. 첫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문장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 아시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자,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이 관계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자,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요. 거꾸로 가면 틀린 말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걸 위주로 했잖아요. 왜냐하면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자, 예외적으로 어느 집이 투기가 급성을 부려서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39페이지 넘어가죠. 목차 6번 보게 되면 자, 별표되어 있죠. 경기 국면 5가지. 자, 국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됩니다. 자, 정점 찍고 경기가 점점 내려오더라. 후퇴시장. 이제 불황이죠. 하향시장입니다. 자, 점차 좋아지죠. 회복시장.
이제 호황이죠. 그러면 상량시장. 자, 순서와 관계없이 전체 국민에 걸쳐서 꾸준하게 안정이 되었다. 안정시장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보시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상도위에 어긋나면 하수다. 상도, 하수. 상도, 하수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량시장은 바로 매도자를 중시한다. 상도. 다음에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해결하도록 하고요. 가장 빈출되는 것이 상도, 하수이다. 꼭 유의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를 중심으로 교재를 보게 되면 요약집. 그러면 자, 거로 2번이 상향시장이죠. 2번 동그라미. 4번 하향시장이죠. 4번도 동그라미. 2번, 4번 집중합니다. 그럼 2번요. 상량시장은요. 동그라미 2번, 3번 두 개를 묶어주세요. 2번, 3번이 빈출입니다. 2번요. 과거 사례가 기간 현재에서 무슨 선? 하한선이다. 하한 동그라미. 그래서 상한 바꿔서 물으면 틀린 말입니다. 하한선입니다. 다음에 3번. 부동산 활동은요. 상도. 매도자 중시. 상도 나왔죠. 매도자 중시화 현상입니다. 다음에 4번 내려가요. 하향시장은 자, 역시 2번, 3번 두 개 묶어주고 2번, 3번 묶어주고 2번요. 과거 사례가 기간 현재에서 바로 상한이 된다. 상한 동그라미. 그래서 하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잘 바꿔서 뭐래요? 상한의 의미를 갖게 되고 3번 부동산 활동은요. 하수. 그래서 매수자 중시와 매수자를 중시합니다. 다음에 괄호 5번 안정시장. 안정시장은요. 1번 모두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자,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거나 안정이 된 시장이다. 자, 2번도 모두 밑줄 하죠. 불황의 강한 부동산은 경기 안 타잖아요. 안정시장입니다. 즉 위치가 좋은 규모의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은 바로 안정시장 유형에 속한다. 불황의 강한 부동산입니다. 3번 보게 되면요. 과거 사례가 기간 현재에서 무슨 선? 계절이 된다. 기준가격이다. 기준 동그라미. 기준가격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요. 안정시장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특유의 시장이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목차 02번 거미집 이론도 별표되어 있죠. 얘가요. 원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왔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예, 무조건 득점하세요. 그러면 거미집 이론은요. 1번 개념 보시면 첫 줄 밑줄 하세요. 수요는 즉각 움직이죠. 왜? 원래 배추값 떨어지니까 배추를 많이 사 먹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많이 사 먹더라. 즉각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바른 밑줄. 농사 짓는데 1년 걸리잖아요. 주택을 짓는데도 1년 걸리잖아요. 즉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은요. 즉각 못 움직이고 일정 기간 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요는 즉각 공급은 일정 기간 후 꼭 기억하세요. 바꿔서 묻거든요. 다음에 2번. 거미집 이론의 가정. 자, 가정은요. 역시 1번, 2번 묶어주고 반복됩니다. 자, 2번부터 볼까요? 수요는 금기가격 함수이다. 수요는 금기가격이 즉각 움직이잖아요. 다음에 2번. 금기의 공급, 자, 미줄합니다. 금기의 공급량은 1년 전 전기가격 함수 밑줄. 전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1년 시차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1년 시차를 둔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 네모 3번. 거미집 모형의 안정조건. 3번도 동그라미.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표를 보시면요. 자,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수렴형이 안정조건이죠. 수렴형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어떻게? 자, 수렴형 하게 되면 자, 기억하시죠?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자,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클 때, 수탄이 클 때 뭐? 안정조건이다. 이렇게 암기했죠.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문장으로 묶게 되지만 숫자를 많이 집어넣어, 숫자를. 예를 들면요. 자, 공탄이 0.5다. 수탄이 1.5다. 수탄이 크잖아요. 무슨 형? 안정, 수렴형입니다. 거꾸로가 되면, 거꾸로, 공탄이 크게 되면 발산형. 양자가 같아버리면 순환형. 기억나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탄력성과 결기는 반대로 움직이죠. 역수관계. 그러면 이제 수기. 수요 결기보다 뭐가 커야 된다? 공기가 커야 된다. 공기. 공기. 이때 항상 결기는 부호를 무시한다. 절대값.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얘도요. 문장으로도 묶겠지만은요. 항상 숫자를 집어넣어. 숫자. 숫자 넣어볼까요? 자, 공기가 마이너스 1.2다. 수요 결기 수기가 0.8이다. 이때는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부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잖아요. 그럼 뭐가 크지?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 수렴형이다. 거꾸로 수기가 크다면 반대로 발산형이 되고요. 양자가 똑같아 버리면 순환형이 된다 해서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원래 거물지 모델이 나왔다 하면 틀림없이 백발백중입니다.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모 4번. 거물집 이론과 부동산 경기.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더 강하다까지 보시고요. 자, 오른쪽 계산 문제로 나오는 계산 문제는요. 문제집은 나오니까 문제 풀면서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집 정리 마치겠고 지금부터 문제집 봅니다. 문제집. 자, 문제집은요. 66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자, 66페이지 보시면 제2절 부동산 경기 변동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 대표 문제를 체크합니다. 대표 문제. 자, 먼저 체크부터 합니다. 67페이지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5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8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10번 동그라미. 부동산 시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76페이지 6번, 7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자, 9번, 10번 동그라미. 9번, 10번.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요. 14번 동그라미. 다음에 83페이지 입지 및 공간 구조는 있죠. 자, 지금 공간 구조론은요.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잠시 다음 주 거니까 건너뛰고요. 건너뛰고 오늘 진도는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폈습니까? 93페이지부터가 입주론입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94페이지. 17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두 장 넘어가요. 98페이지. 23, 24, 25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26번. 다음 페이지요. 30번. 다음 페이지. 32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표 문제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드렸거든요. 자,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대표 문제는 제가 문제를 분량을 확 줄여줬거든요. 한 50%쯤. 절반을 줄여줬습니다. 이 대표 문제, 동그라미 친 문제는요. 8월, 9월, 10월 문제집을 또 볼 때는요. 동그라미 친 것만 보세요. 충분하니까요. 다 보게 되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다 본다고 해서 문제 풀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대표 문제를, 핵심 문제를 제대로 풀게 되면 얘를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푸는 것은 대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 외에도 문제를 더 많이 풀어줄 거예요. 더 많이 풀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2독, 3독, 4독, 자, 제독 할 때, 다시 볼 적에는 이때는요, 동그라미 친 것만 보게 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문제는 다음 볼 적에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다 보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대표 문제만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보겠는데요. 67페이지 3번부터 봅니다. 3번.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은 순수를 묻네요. 자, 하향 화살표, 상향, 후퇴, 상향. 오, 영어 엉터리죠. 자, 하향 다음에 뭐죠? 회복이죠, 회복. 회복이 들어가야 되고요. 회복 다음에 상향이죠, 상향. 상향이 되고, 상향 다음에 후퇴가 됩니다. 그래서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요 순서가 되고요. 그리고 안정은 빼야 되겠죠. 안정시장은 순서와 관계가 없잖아요. 안정시장은요, 전 국면, 모든 국면에 걸치기 때문에 얘는요, 순서와 관계없다. 되시겠죠? 안정시장은 모든 국면에 걸치니까 순서는 빠져야 됩니다. 순서와 관계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자, 부동산 경기는 상업용, 공업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동시순환 맞죠? 그리고 주거용 경기는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 거꾸로 맞습니다. O입니다. 3번,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광역적 이익보다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이고 지역적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은 큰 편이고 주기도 길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5번요. 부동산 시장은 자, 회복은 천천히 진행이 되고 후퇴는 빠르게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후퇴는 빠르고 회복은 느리다. 맞습니다. 이것을 우경사 비대칭 구조이다. 이 말은요, 중요한 단어가 아닌데 우경사 비대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회복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후퇴는요, 빠르죠. 가파르다. 이렇게 보니까 후퇴는 짧고 회복은 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게 되면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경사가 서로 안 맞죠. 어느 쪽이 경사가 많이 졌다. 우측이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우경사. 우경사. 서로 대칭, 비대칭, 비대칭입니다. 자, 아셨죠? 자, 잊어버리세요. 안 나오니까.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짧다. 회복은 길고 후퇴는 짧다 해서 이 문장이 나왔지. 우경사 비대칭. 시험하는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답은요. 1번 틀렸네요. 정답 1번. 다음 페이지요. 4번. 부동산 경기로서 옳은 것은 1번. 하향 시장과 후퇴 시장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중시된다. 오, 나왔죠. 자, 요거 묻네요. 하향과 후퇴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죠? 하수. 네, 내려가는 쪽은요, 하수. 그래서 하향과 후퇴는 뭐가 중요하다? 하수. 매수자가 중요하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향과 후퇴는요, 매수자가 중요하니까 단어가 바뀌었네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바뀌었죠? X. 2번. 하향 시장은 매도자가 많죠. 매수자가 적으니까 하수. 매수자가 중요하잖아요. 자, 매수자가 적기 때문에 매각 기간이 짧아진다? 아닙니다. 훨씬 길어집니다. 자, 얘가 바로 요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무해 보니까 요즘은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사무실이 거의 탈이 날리잖아요. 어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 실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막 매물이 쏟아져. 특히 급매물. 매물 받기 바빠요. 이거 뭡니까? 매도자가 많잖아요. 급매가 나와도 사는 사람은 안 사요. 급매 물건인데. 왜 안 삽니까? 기다립니다. 더 빠지길 기다려. 그러니까 급매가 아니고 급급매. 그래도 안 사요. 계속 관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매각기는 짧아진다 아니고 길어진다. 틀렸습니다. 3번. 상향시장은 매도자는 거래 승입을 당기려고 한다. 자, 호황이면요, 서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기는 쪽은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 당기려고 합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안 팔겠죠. 그러니까 미루는 쪽은
매수자가 아니고 매도자가 미루겠죠. 단어가 바뀌었네요. 다음에 4번. 회복 시장은 자, 종전의 매수자 중시화에서 매도자 중시화로 전환되는 시장이 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수. 자, 하향 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하고 상향 상도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시장은요, 이렇게 넘어가지. 회복 시장은요, 매수자 중시화에서 매도자 중시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맞죠?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5번. 상향 시장은 과거 사례가 기간 현재에서 상한선이 아니고 하한선이죠.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5번. 5번 보시면. 부산 경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분양가 규제 폐지, 양도시 감면, 공통점이 뭡니까? 부동산 정책. 정부가 정책을 발표합니다. 발표해서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면 얘는 투세적 변동이 아니고요. 바로 우발적 변동. 부동산 정책 발표는요. 무작위적 변동 또는 우발적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X.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죠. 주기가 길죠. 그래서 진폭도 크고 주기도 길다. 틀렸습니다. 3번요. 후퇴 시장은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나왔죠? 자, 후퇴나 하향은 흐름이 같으니까 바로 하수. 그래서 후퇴 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매수자 중시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경기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나쁘죠.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 상승.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런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얘가 경기 침체. 그리고 플레이션.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물가가 상승한대. 뭐가 달라요? 지금. 지금 보시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 근데 물가는 겁나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자, 실물경기가 아주 나쁜 것이죠. 틀렸습니다. 5번. 하향시장은 거래가 한산 맞죠? 공실은 높아지겠죠. 낮고 들고 높아지고 건축 허가는 최대가 아니고 최소가 되겠지. 최소. 틀렸습니다. 옳은 것 정답 3번. 문제 7번 봅니다. 7번 보시면 거미집 이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은 적각 맞죠? 적각 변화. 공급량은요,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맞죠? 이러한 농산물이나 주로 건설업에 적용 맞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이 틀었습니다. 비교 동학적이죠. 거미집 모델은요, 항상, 자, 한 해만 분석하면 비교 정학적인데, 여러 해를 분석하니까 여러 해 분석은 바로 동학적이죠. 비교 동학적 또는 비교 동태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동학적 또는 동태적 분석이다. 틀립니다. 1번.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3번 묶어주고요. 얘도 빈출입니다. 그리고 다 공부했는 거죠. 자, 2번, 3번 이제 수렴량 나왔잖아요. 수렴량.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기록에는 반대로 뭐지? 수기보다 공기가 크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수렴량은 절대값으로 자,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렴량은 공급에서 수탄이 더 커야 된다. 잘못되어 있죠? 맞는 말이죠? 자, 수렴량은 자, 공탄보다 수탄이 더 커야 된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3번. 수렴량은 절대값으로 수기보다 공기가 크다. 수기보다 공기가 크다. 그대로 맞네요. 옳은 질문입니다. 다음에 3번, 4번. 거미집 이론은 공급자가 현재 가격만 보고 반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미래의 가격과 양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는 잘 적용되지가 않는다. 정태적 분석이니까 미래를 잘 예측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보다 상업용 공임이 더 강하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1번.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8번요. 자, 지금부터 8번 문제와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미집 나왔다면요. 원래도 만약 나온다면요. 8번 아니면 10번처럼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8번. A, B, C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의 원형 형태를 묻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수렴형. 기울기는요. 수기보다 공기가 크면 수렴형입니다. 요만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이 기울기네. 기울기는 뭡니까? 공기가 커야 돼.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보세요. 1번. 1번은요, 기울기가 A 시장은, 자, 수기가 마이너스 0.8, 공기가 0.6이다. 그러면 뭐 겁니까? 수기가 크죠.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뭐, 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수기가 0.8, 부 무시하고요. 공기가 0.6이면요. 수기가 크죠. 수기가 크면 무슨 형? 발산형. 발산형. B시장. B시장은요, 수기가 마이너스 0.3, 공기가 0.3.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똑같잖아요. 같으면 무슨 형? 순환형. 틀렸죠? 순환형. 다음에 C시장. C는요, 수기가 0.6, 공기가 1.2죠. 공기가 크죠. 공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다음에 4번, 5번은 탄력성. 탄력성. 이제부터 탄력성은요,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 D시장은 수탄이 0.7, 공탄이 0.9, 공탄이 크잖아요. 공탄이 크면 뭐지? 발산형 맞습니다. 정답 4번. 5번요. 이 시장은 수기가 마이너스 1.3, 수탄이죠. 수탄이 1.3, 공탄이 1.1. 수탄이 크죠. 수탄이 크면 뭐지? 수렴형. 수렴형. 들렸죠?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원래 시험은.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거미집 이론의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 올해 거미집 모형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요. 제 수업을 들었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하게 웃으세요. 기분 좋게 득점하세요. 무조건 득점입니다. 왜? 쉬우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 보기 전에요. 계산 문제 보기 전에 먼저, 자, 항상 계산 문제 요거 묻거든. 요거 기울기. 그래서 일단, 자, 거미집만 나왔다면 항상 기울기를 따져. 기울기. 자,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분명히 계산 특강을 제 걸 들으신 분들은요, 이미 팍 돌을 거야. 간단한 공식이죠. 뭡니까? P 앞, Q 앞입니다. 요거 절대값입니다. 부를 무시하죠. 간단하잖아요. P 앞, Q 앞, 끝! 끝났습니다. 기울기는 P 앞분의 Q 앞이다.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바로 문제 봅니다. 자, 9번은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예, 푸는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가 도움될 거니까. 9번 문제 봅니다. 자, 9번요. A와 B 부동산의 거미집 이론의 모형 형태를 묻습니다. 수렴형인지, 아니면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 묻습니다. 자, 내용 박스 볼까요? 그럼 이제 A 시장과 B 시장 갑니다. A 시장, B 시장. 자, 먼저 A 시장, B 시장. 자, A부터 볼까요? A부터 보게 되면, 수요가 P 이꼴 200 마이너스 2QD가 돼요. 공급 함수는요, EP 이꼴 100 플러스 3QS. 다음에 B 부동산은요, 수요고수는 QD 이꼴 300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공급함수는 EQS 이꼴 100 플러스 2P다. 자, 지금부터 무조건 길기는요, P 앞, Q 앞. 자, 길게 봅니다. 먼저, 자, P 앞에 숫자는 뭐지? 1이죠. 1P니까. 이런 이제 1이 됩니다. P 앞 1이네. Q 앞에는요, Q 앞에 뭐지? 2가 있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걸 넣어주면 돼요. P 앞은 1이다. Q 앞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인데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부무시하자. 다음에 공급 결기는요. P 앞 얼마? 2. Q 앞 얼마? 3. 다 풀었네요. P 앞 2가 되고 Q 앞 3이 되고.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풀어볼까요? 얘는요 2가 되지. 얘는요 1.5죠. 그러면 수기가 2가 나왔고 공기가 1.5가 나왔다. 수기가 크잖아요. 수기가 크면 무슨 형? 바로 발산형. 다음에 비부동산. 자, 다시 P 앞, Q 앞입니다. 자, P 앞 얼마? 1이죠. 부무시합니다. Q 앞 얼마? 1이죠. 그래서 P 앞 1, Q 앞 1이다. 다음에 자, 공급 함수는요. P 앞 얼마? 2네. Q 앞 얼마? 2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P 앞 2가 되고 Q 앞 2가 되고 다 풀었네요. 얘는 1이 되고 얘도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기와 공기가 똑같잖아. 똑같으면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자, 정답 2번이죠. A는 발산형, B는 순환형. 자, 감자 B죠. 뭘로? 결국은 뭐지? P 앞, Q 앞.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문제는요, 득점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원래 나와주면 한 문제 무조건 따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 10번. 자, 10번은 동그란 데 있죠. 왜? 10번 문제가 또 좋은 문제니까 이제 돈이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10번 문제. 자, 어느 지역의 수요 공급 함수가 각각 A 상품과 B 상품 납니다. 자, 옮겨서 볼까요? A, B, 다시. 자, 그럼 이제 A 상품, B 상품. 자, A 상품은요, 수요 함수가 QD 이꼴 100-P. 자, 공급 함수는요, 3QS 이꼴 마이너스 10 더하기 3P가 되고요. 얘가 A 시장. 다음에 B 시장은, B 상품은 수요 함수가 QD 이꼴 500 마이너스 3P. 다음에 공급 함수는 EQS 마이너스 20 플러스 4P다. 자, 기울기 구합니다. 자, P 앞 얼마? 1. Q 앞 얼마? 1. 절대값이죠. 부무시합니다. 그래서 1분의 1이 됩니다. 다음에 공급함수. P 앞이 얼마? 3. Q 앞이 얼마? 3. 그래서 3분의 3이 된다. 다 풀었네요. 땡땡 1이 되고요. 땡땡 1이 되고. 같으면 무슨 형? 순환형. 다음에 B 상품입니다. 자, P 앞 얼마? 3. Q 앞 얼마? 1. 3분의 1이 됩니다. 다음에 공급함수. 20
플러스 4P죠. 4P. P가 빠졌네. 자, 그래서 P 앞 얼마 4가 되고요. Q 앞 얼마 2가 되고, P 앞 4가 되고, Q 앞은 2가 되고요. 다 풀었네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계산해 볼까요? 3분의 1은 약 0.33. 4분의 1은 0.5죠. 그러면 수기가 0.3, 공기가 0.5죠. 뭐 큽니까? 공기가 크지. 공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따라서 정답 2번이죠. A는 순환형, B는 수렴형.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경기변호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올해 시험은요, 거미집이 나왔다면 계산 문제가 나왔다.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뭐지? 길기만 보면 끝이라. P 앞, Q 앞. 답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어떻게 보더라도 항상 학급 문제야. 무조건 득점하세요. 자, 경기변동 마치겠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부동산 시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